기원전 771년 주 유왕의 죽음과 함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가치는 무너지고 전쟁이 일상화하면서 약자들의 삶이 철저히 짓밟히는 절망적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어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절망적이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 세상의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짓밟히는 이들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보여준 그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부릅니다. 기원전 517년 공자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를 따라간 공자 일행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죠.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인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And she says, first, there's a wild tiger. And the wild tiger killed my father-in-law. And I weep for my father-in-law. Then that wild tiger killed my husband. And I weep for my husband. Then that wild tiger killed my son. And I weep for my son. And so Confucius says, why do you stay here? Why don't you run away? Why don't you go somewhere else where there is no tiger? And she says, there's no cruel government here. I'm staying here. 공자가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잘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의 옛 수도는 현재 곡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곳곳에 공자의 동상이 남아있고 아직도 공자에 대한 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공림이 공자의 고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지금도 아들인 백어,
손자인 자사와 함께 이곳 공림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자공이 6년간 스승의 묘소를 지켰던 자리도 남아있죠. 那么子贡他也是在孔子的弟子中间，这个智慧比较高。另外，因为他在企业，如果用今天的话，在企业方面他很有才干，所以他更能够笼络了很多的资源。那么另外呢，在孔门的弟子中间，他也是在政治上比较活跃，也有相当大的影响力。这个中间子贡非常突出，因为他常问很重要的大问题。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병사, 즉 군사력과 식량, 즉 경제력, 그리고 백성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부득이하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냐고요? 西安出兵去世了，救国基业要事，民生不利。 인간이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또 백성이 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공자가 초점을 뒀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면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한 건데 공자가 생각할 때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만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터이니까. 그렇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공자가 좀 더 깊이 생각한 건 뭐냐면 경제력과 군사력 이외에 더 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신뢰라든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소통과 공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자가 이제 비중을 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 하지만 때는 난세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명백한 약탈과 살육조차 승자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통치자들은 백성을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 속에 오로지 증오심만을 키우게 되죠. 인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인간적인 관계는 모두 파괴됩니다. 이런 참혹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 이 아기다툼을 벌이는 인간들 중에 과연 믿을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늠름한 장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출장 입상. 전장에 나아가서는 장수요, 돌아와서는 재상이라는 말은 아마도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물론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그는 살아갈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전투에서 그는 어이없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진노한 임금은 그의 두 다리를 잘라버리는 월형을 가했습니다. 몸도 불구가 된 것이죠. 찬란했던 순간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불구의 몸으로 가난과 싸우며 평생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연 여자는 남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을 듣기 전에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니, 같은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대답의 강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而关爱呢，很明显，父母亲对孩子的关爱是自然流露的。那么自然流露出来的关爱呢，成为人从生存的角度上讲最基本的要求，在感情上面也是最核心的要求。那么这种关爱本身，它是有深刻的道德价值。 We learn to love because we are loved. The way that we love, if you isolate a child for an hour, for a day, for a week, that child can become compromised socially. That a child has to be loved and learns to love by being loved. And so these family relationships are the beginning of learning to defer to other people. To be a good person is to be a good son or daughter, to be a good brother or sister, and so on. So all of this is in terms of the family. Now, obviously, eventually we get beyond the family, right? So you want to be a good friend, you want to be a good subject or ruler, and so on. In the modern day, we could talk about being a good citizen, and so on. There are other, the new relationships that we talk about now. But Confucius was always focused on, I think, the family because that was where you first began to learn how to cultivate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이렇게 공자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인 부모의 자식 사랑에서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